이번 시간에는 트랜스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스폼은 가상으로 우리가 원하는 요소를 이동, 회전, 비틀기 또는 원금강 같은 걸 이용해서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웹페이지의 모든 내용들은 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웹페이지는 평면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에 가깝고 먼 정도인 Z축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가 왼쪽으로 또는 위아래로 또는 앞뒤로 이렇게 축이 있고 그 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도 이렇게 회전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랜스폼의 속성 중에서 첫 번째 이동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는 05번 트랜스폼 HTML을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HTML에 피규어 안에 피그 캡션에서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피규어라는 태그로 웹표준에 시멘틱 태그를 이용해서 HTML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 요소를 움직이는 과정을 트랜지션을 적용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적으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피규어 안에 이미지가 있고요. 이미지에다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일단은 트랜슬레이트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볼게요. 이동은 트랜슬레이트입니다. 자, 트랜슬레이트에는 기본적으로 방향을 지정할 수 있어요. X축으로 먼저 움직이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translate라고 되어 있는 요소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안에 있는 이미지가 우측으로 50픽셀 움직이도록 해보겠습니다. 클래스명 복사했고요. 얘한테 호버를 했을 때 그 자식 요소인 이미지를 선택하고 그 이미지가 현재 위치에서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translate X축으로 콕 집어서 50픽셀 이동하도록 해볼게요. 자, 마우스를 제가 지금 누구한테 올리는 거냐면 피규어한테 올리는 거예요. 마우스를 지금 피규어한테 올리는 겁니다. 올려볼게요. 마우스 올리면 요소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고 있어요. 그 전환 과정이 보이는 이유는 이미지에 트랜지션이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랜지션의 듀레이션 앞에 올이 생략되어 있다는 건 어떤 게 바뀌든 그 과정을 보고 싶은 거죠. 자, 앞서 우리가 트랜지션에서는 수치가 반드시 여기에도 있었어야 됐지만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 값이 마우스를 올리기 전에 x가 0이라고 해서 이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트랜지션은 반드시 트랜스폼 제외하고 다른 속성들은 반드시 이미지 호버하기 전에 그 수치 위드든 하이트든 마진이든 오페서티든 이전 값이 있고 그게 바뀌는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트랜스폼은 그 과정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트랜지션이 걸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라고 했고요. 만약에 얘를 음수로 하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자, 이게 트랜슬레이트 X축으로 움직이는 걸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움직여 볼게요. Y축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마우스 올리면 Y축에서 음수니까 이제 위쪽으로 가는 거고요. 양수면 당연히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할 점은 밑에 있는 디스크립션이에요. 이 포토의 디스크립션이 여기에서 마우스 올렸을 때 얘가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트랜스폼으로 움직이는 건 가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마진으로 움직이면 마진 탑 해볼게요. 마진 탑에서 50픽셀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마우스 올리기 전에도 이전 위치 값이 있어야 돼요. 마우스 올리면 어떻습니까? 위에 공간이 없었는데 위에 공간을 만드는 바람에 얘가 밀렸죠. 이 피규어 이미지가 밀렸고 이미지를 뒤에 따라오는 피규어의 캡션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요소들은 왼쪽 상단으로 가고 싶어 하고 있었는데 앞에 있는 이 요소가 앞에 공간을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피그의 캡션도 뒤로 밀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움직였을 때 이게 마우스 올렸을 때 이미지가 움직인다고 해서 저는 얘가 움직이고 싶진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으로 움직이는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트랜슬레이트 Y로 이렇게 해서 가상으로 움직였던 겁니다.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해당 요소가 움직이든 뒤에 이제 뭐 회전을 걸든 비틀든 다른 요소들한테는 전혀 영향을 안 끼치면서 이 요소와만 이렇게 동적인 효과를 넣을 때 트랜스폼이 적합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y까지 봤고요. 지금 트랜스레이트 x, 트랜스레이트 y까지 봤어요. y 콕 집어서 y 방향. 자, 그러면 두 개의 값을 동시에 넣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레이트라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x축으로 50픽셀, y축으로는 마이너스 50픽셀에서 위로 올라가게 볼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올리면 어떻습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트랜스레이트 x 한 다음에 CSS에서 보통 값이 두 개 있으면 앞에 있는 건 무조건 x축, 뒤에 있는 건 무조건 y축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값을 동시에 넣어서 확인해 봤고요. 자, 이동 보고 있습니다. 이동해서 지금 제가 x축과 y축만 봤습니다. 근데 앞서 우리 눈에 가깝고 먼 정도 Z축, G축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Z축으로 움직이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얘는 주석 처리하고요. 트랜스폼에 트랜슬레이트 Z축으로 앞쪽으로 100픽셀 오라고 한번 해볼게요. 앞쪽으로 100픽셀 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눈에 가깝고 먼 정도의 Z축에서 마우스를 올리면 이미지가 앞으로 100픽셀 오면 이게 만약에 실제 환경이라고 한다면 저 꽃 이미지가 내 눈 앞으로 100픽셀 가까이 오는 거니까 이 꽃이 커 보여야 됩니다. 자, 마우스 올려볼게요. 마우스를 올려보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자, Z축으로 한 거는 반드시 뭐가 설정이 돼 있어야 되냐면 트랜슬레이트 지금 우리가 Z를 했단 말이에요. Z축으로 움직이는 거. 그게 앞뒤로 움직이는 거든 뭐 비트는 거든 회전을 하는 거든 Z축이 있으면 반드시 원근감이 세팅돼 있어야 됩니다. 자, 원근감 세팅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카메라를 장착해야 돼요. 카메라를 어떻게 장착하는 거냐면 저 이미지와 카메라 사이의 거리가 지금은 가상의 카메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거리가 제로예요.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저 꽃 이미지는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꽃 이미지를 보고 있는 가상의 카메라도 꽃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를 띄워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하면 자, 이게 그림이 있고요. 지금 가상의 카메라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이 그림이랑 얘랑 같이 이렇게 해서 앞뒤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카메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움직이는 걸 알 수 없습니다. 같이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이 카메라와 저 물체, 이미지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떨궈주는 거예요. 떨궈주면 얘가 요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요소가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면 그러면 당연히 가까워 보이겠죠. 그래서 이 기본 거리를 세팅할 필요가 있어요. 그 세팅을 속성명 넣어 볼게요. 자, 저 세팅을 어디에다 할 거냐? 이미지 자체에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미지의 부모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미지의 부모에 먼저 지정을 해볼게요. 이미지의 부모가 트랜슬레이트죠. 트랜슬레이트는 지금 화면을 조금 길게 해보면 트랜슬레이트 피겨가 좀 해볼게요. 피겨가 지금 이렇게 파랗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영역이 피겨예요. 얘한테다가 카메라 세팅을 하겠대요. 가상의 카메라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겨에 가서 perspective 1000픽셀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미지와 가상의 카메라의 사이 거리를 1000픽셀을 놓은 거예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 기본 거리를 1000픽셀로 두고 이제 저 이미지가 앞쪽으로 100픽셀 오면 그러면 이제 커져 보일 거란 말이죠. 보겠습니다. 세팅을 했어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볼게요. 자, 이제 어떻습니까? 마우스 올렸더니 얘가 앞쪽으로 다가와 보이는 게 커져 보이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지금 카메라는 어느 부분을 응시하고 있냐면 피겨, 우리가 지금 원근감 세팅을 피겨에 했어요. 자, 저 퍼스펙티브에는 카메라 이 지금 사각형에서도
요 사각형에서도 카메라가 어느 부분을 주시하고 있는지 그 중심점을 조절할 수 있어요. 기본값은 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지금 이 요소의 정중앙을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정중앙을 응시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다가오니까 가운데서부터 전체적으로 커져 보이는 이미지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 카메라가 여기를 본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저기를 보게끔 하면 얘가 앞으로 오면 이게 사선으로 커져 보일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퍼스펙티브에 팩티브 오리진 0, 0, x축 0, y축 0 그랬어요. 그러면 피겨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카메라는 어디를 응시하고 있는 거냐면 이 부분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응시하고 있는데 이 요소가 앞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마우스 올려보면 어때요? 약간 우측 하단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냐면 카메라가 여기 왼쪽 모서리를 응시하고 있으니까요.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원근감을 세팅할 필요도 있고 그 중심점을 조절할 수도 있다. 뭐로? 퍼스펙티브의 오리진으로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중심점을 바꿔봤는데요. 됐습니까? 앞쪽으로 100픽셀 오라고 했고요. 만약에 뒤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멀어지니까 작아 보이겠죠? 마우스 올려볼게요. 그러면 뒤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작아 보이는 겁니다. 이게 더 극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겠어요. 됐습니까? 카메라가 이쪽 왼쪽 상단을 보고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중심점을 가운데로 바꾸면 50-50 중심점을 가운데로 바꾸면 당연히 네, 가운데를 응시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작아 보이는 게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Z축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 세 개의 속성은 지금 제가 이렇게 이동을 본 거죠. 이 세 개의 속성은 한꺼번에 쓸 수 있습니다. 트랜슬레이트해서 트랜슬레이트 3D라고 해서 X축으로 Y축으로 Z축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한꺼번에 적을 수 있어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주석 처리하고요. 트랜스폼에 트랜슬레이트 3D 라고 X축으로 50픽셀, Y축으로 50픽셀, Z축으로 앞쪽으로 100픽셀 이렇게 온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측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앞으로 다가오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자, 트랜슬레이트 이동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스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다음은 스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우스 올렸을 때 이제 이 부분도 주석 처리하고 스케일을 보러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입니다. 자, 얘는 그대로 둬도 되겠네요. 두고 이제 스케일을 볼게요. 자, 두 번째 파트 스케일이라는 클래스명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이제 커지도록 해보겠습니다. 크기가 커지는 건 스케일을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스케일. 자, 스케일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미지가 커지도록 할 거예요. CSS에 가서 작성해 볼게요. 클래스명 스케일 요소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자식 요소 이미지의 스케일, 트랜스폼의 스케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을 1.5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마우스를 올리면 얘가 기존의 크기 대비 1.5배 늘어나는 과정이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만약에 1이라고 하면 똑같은 사이즈예요. 그냥 100%입니다. 만약에 0.5라고 한다면 50% 축소하는 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아예 0이라고 한다면 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있습니까? 다시 1.5로 바꿔봤고요. 확대하는 걸 봤습니다. 자, 지금 제가 수치를 하나 적었어요. 수치를 하나 적었는데 여기에서 자, 지금 이렇게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에서 트랜스폼으로 움직이는 거에는 또 한 가지 중심점이 뭐가 있냐면 지금 이 트랜스폼으로 움직이는 거 트랜슬레이트 X나 Y나 Z나 얘들도 중심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스케일에서 중심점을 저는 지금 가운데서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중심점을 여기 우측 상단으로 바꾸고 싶어요.
중심점을 바꿔보겠습니다. 어디에 가서? 스케일 안에 이미지에 가서 클래스명 스케일 안에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요. 트랜스폼의 origin 에서 중심점이 지금 가운데예요. 가운데인데 왼쪽 상단으로 왼쪽 상단으로 왼쪽 하단으로 바꿨습니다. x축이 0이고 y축이 100%니까 여기를 중심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가만히 있고요. 이 트랜스폼의 오리진은 쉽게 생각해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여기에 핀을 박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안 움직이고 나머지 부분이 1.5배 늘어나고 있어요. 소리 보면 이렇게 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중심점을 이렇게 바꿔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 값 두 개의 수치니까 앞에 있는 게 x축, 뒤에 있는 게 y축이 되겠어요. 자, 스케일을 보고 있는데요. 스케일에서 콕 집어서 지금 제가 사방으로 x축과 y축 둘 다 스케일을 넣은 거예요. 근데 x라고 한번 해볼게요. 콕 집어서 x. 그러면 가로 방향만 늘리겠다는 얘기고요. 콕 집어서 y라고 해볼게요. y라고 해보면 세로만 늘리겠다는 거고요. 지금 중심점이 하단에 있어서 그래요. 중심점을 다시 기본값으로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x축과 y축을 둘 다 한꺼번에 근데 비율이 다르게 라고 한다면 콤마하고 1.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가로로는 1.5배, 세로로는 1.2배라고 해서 이렇게 늘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넣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케일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금 제가 스케일 x, y 봤죠? 그러면 스케일도 지금 보면 스케일 이렇게 있었고요. 이렇게 1점이 있었고요. 스케일 x, 스케일 y, 그리고 스케일 값을 두 개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스케일 z. 자, 스케일 z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그림 좀 볼게요. 자, 앞쪽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게 트랜슬레이트였어요. 트랜슬레이트. 예를 들어서 앞쪽으로 100픽셀이 왔어요. 근데 앞쪽으로 실제로는 100픽셀이 왔는데 그걸 두 배로 뻥튀기 하겠대요. 그게 스케일 Z예요. 그러니까 스케일 Z는 반드시 누구랑 같이 써야 되냐면 트랜슬레이트랑 같이 써야 됩니다. 트랜슬레이트라고 해서 써보겠습니다. 스케일 주석 처리하고요. 트랜스폼에 스케일 Z라고 해서 2라고 해볼게요. 스케일 2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만 하면 아무 변화도 없어요. 왜냐하면 Z축으로 이동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Z축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볼게요. 그리고 그 이동한 게 Z축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냐면 원근감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앞서는 우리가 원근감을 어디에 설정을 했냐면 얘한테 설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이미지 자체에다 원근감을 설정하고 싶어요. 이미지 자체에 원근감을 설정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스케일의 이미지에 가서 트랜스폼의 퍼스펙티브 하고 거리를 기본 카메라, 가상의 카메라와의 거리를 500픽셀로 놓을게요. 얘가 스케일 Z가 100%다가 이동이 있어야 돼요. Translate Z에서 100픽셀 앞쪽으로 온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앞쪽으로 100픽셀이 있었는데 저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펙티브를 유지하면서 뭐만 두 배로 뻥튀기 할 거냐면 얘만요. 자, 가상의 카메라의 거리도 둘 다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앞쪽으로 움직인 거리도 동일해요. 근데 스케일을 다르게 했어요. 그러면 적어볼게요. 얘가 앞쪽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에 마우스를 올리면 더 커지죠? 그러면 마우스 올렸을 때 거리는 똑같아요. 분명히 움직인 거리는 똑같은데 그 움직인 거리를 두 배로 스케일 확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스케일 Z는 Z축으로 이동한 거에 움직인 거에 배 확대 축소를 할 수 있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트랜스폼의 속성들을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주의점은요. 여기에 썼다고 해서 여기서 안 써버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것과 얘를 빼볼게요. 그러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기본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어떻게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폰트 사이즈를 10픽셀 했다가 폰트 사이즈를 20픽셀 하면 앞서 여기에 적었던 속성은 없어지고 얘로 가름된 거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앞서는 퍼스펙티브와 스케일 Z와 트랜슬레이트가 있었지만 여기에는 하나만 썼어요. 그럼 여기서 안 쓴 거, 여기서 안 쓴 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안 쓴 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쪽으로 이동한 것도 없고요. 카메라 세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도대로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트랜스폼은 기존 걸 유지하면서 바뀔 것만 따로 적는 게 아니라 바뀔 것도 같이 적어줘야 됩니다. 기존 거 안 바뀌는 것도 같이 적어줘야지만 얘가 유지되고 이게 유지되고 얘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임시로 썼던 건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케일까지 살펴봤습니다.